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또 한 명의 뉴페이스입니다. 캠퍼스 특파원 홍단영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독 한영의 목소리가 큰데요. 단영 학생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언론계통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고요. 전공은 러시아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방송 출연이 오늘 처음인데 저 설레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방송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어가 전공이면 러시아어로도 한번 자기소개 해줄 수 있을까요? 스바시바. 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홍단영. Я живу в Сеуле. Я изучаю русский язык. Я люблю 한국 직업방송. 감사합니다.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네요. 홍단영입니다. 네. 직업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기쁩니다. 네. 정답인가요? 정답인가요? 아니요, 조금 다른데 저는 마지막은 비슷합니다. 마지막은 한국 직업방송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 단영 학생의 활약 기대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 상식 퀴즈부터 풀어봐야겠죠.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죠.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의 영역에 우선권이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제자는 누군가요? 누굴까요? 딴따단. 딴따단. 저에게 오고 있네요. 이거 뒤에 뭐도 있는데? 네. 자, 오늘 문제 좀 뭔가 야심차요. 야심찬 문제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초, 중, 말복의 복자를 한자로 쓴 것 중 맞는 것은? 인데요. 자, 객관식이니까 보기가 있어야겠죠?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1번. 엎드릴 복. 2번. 복복. 3번. 회복할 복. 어렵네. 4번. 되풀이할 복입니다. 힌트는 복날 먹는 음식입니다. 아이, 너무 쉽다 그래. 너무 쉬운가요? 나는 근데 벌써 아까 해놨었어, 정답. 오케이, 정답은요? 난 해놨잖아. 그 정답은요? 맞잖아요. 네, 아유, 맞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 물어봐요. 나는 네네네. 맞으니까. 네, 제가 상국이 형 답을 살짝 봤는데요. 정답을 맞췄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한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 단영 학생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저는 2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2번, 3번. 복. 3번, 회복할 복. 저도 쌤은요? 회복할 복? 저는 1번 아닌가요? 저는 한자 자격해가지고. 저도 한잘 모르는데. 여기는 옛날에 일본어 쓰던 일제시대. 와, 엄청난데요. 오늘 진짜 상국이 형의 활약이 대단한 것 혼자 같아요. 맞췄습니까? 혼자 맞췄어요. 와. 우리, 네. 4번인가 보네. 정답은 1번. 엎드릴 복. 근데 홍쌤께서도 맞추셨네요.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외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유일하게 상국이 형이 대단하다. 정답을 맞췄어요. 아유. 박수 한번. 야.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엎드릴 복자인데요. 삼복은 양력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들어가는 속절, 즉 풍습으로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합니다. 이 복날의 복자를 풀이를 해보면 개 옆에 사람이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사람이 더위에 지쳐서 엎드릴 정도로 더운 날이라는 해석과 또 사람이 개를 잡아먹는 모양새라서 개를 먹는다라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진짜 상국이 형처럼 되고 싶은데 네. 상국이 형. 상국의 형이 되는 그날까지 네. 열심히 근데 풀죠. 중요한 게 네. 우리 대학생, 우리 홍단영 학생이 한 문제도 못 맞췄다는 게. 그걸 꼭 짚니 그렇게. 이럴 때 좀 신나보자. 언제 내가 신나보자. 아니, 다음에 러시아 관련 문제 한번 문제 출제를 해보면 네. 또 자신 있게 맞추지 않을까. 네. 그죠? 좋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 퀴즈를 저희는 풀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될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의 기업은 글로벌 메신저 기업 라인입니다. 2000년에 설립된 라인 주식회사는 네이버가 100% 지분을 보유한 일본 내 자회사로 설립된 후 2013년 게임 산업과 웹서비스 사업을 분할하면서 라인 주식회사로 독립 출범했습니다. 2011년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인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은 출시 후 3년 만에 전 세계 사용자 5억 명이 함께 쓰는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 일본과 대만, 동남아 등 아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초인기 메신저로 성장했고요. 2013년 한국에 설립된 라인 플러스 코퍼레이션은 세계 각국의 더 많은 사용자를 만나기 위해
기술, 디자인, 마케팅 영업, 홍보, 제휴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곳의 직원들은 약 50개국에 이르는 각기 다른 국적의 동료들과 함께 글로벌 단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230개 국가에서 17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는 라인은 메신저 외에 스티커샵, 게임 개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라인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쓰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외국 분들하고 이제 대화할 때 좀 통역이 자동적으로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지진 속보 같은 거를 이렇게 보내주는 걸로. 그리고 또 알고 있어요. 그 라인 프렌즈라고 해서 그 안에 맞아요. 캐릭터들 있잖아요. 인기가 엄청 많죠.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인형 살려고 네. 그 가로수길에 네. 있는 라인 맞아요. 스토어에 네. 막 사람들이 막 준비해 있는 걸 봤는데 우리 홍 단영 학생도 라인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쓰세요 라인? 러시아 학생분들, 러시아 분들하고 좀 대화할 때 라인 안 써보셨나요? 그때는 라인을 써보진 않았는데 근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꾸기 형님 라인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이제 라인이 좀 번역 기능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도모다치들이랑 그리고 이제 미국 도모다치가 뭐죠? 이제 친구, 아, 네. 네, 일본 동호사찌들과 일본 도모다치들이랑 그리고 이제 미국 프렌드들하고 대화를 할 때 네. 이제 라인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 라인 지금도 들어가 보면 내가 한국말로 밥 먹었어 하면 일본어로 밥 먹었어가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일본 애가 일본말로 쓰면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내가 밥 먹었어 하면 이제 밥 먹었어로 영어로 나오고 그리고 얘가 영어로 썼는데 한글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필요 없으니까 대화가 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라인을 그 도모다치하고 프렌드들하고 자주 쓰는 편이죠. 외국 친구들이 다 밥을 잘 못 먹나 봐요. 왜 그것만 물어봐 이렇게.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렇게 안 친해. 아니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네. 이게 번역이 뭐 오역이나 이런 가능성은 많이 낮나요? 아, 오역은 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한 95% 거의 비슷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밥 먹었어 하면 이제 영어 발음으로 먹었어로 이제 약간 번역이 돼요. 진짜 실제로. M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M, E. 보낼 때 정확하게 네. 한글 표현으로 밥 먹었어로 보내야 돼요. 썽으로 하면 밥 먹었어로 번역이 돼서 영어로 나와요. BAB 뭐 이렇게. 예, 아. 뭔지 알죠? 그거 네. 길게 놓는 거. 네. 그래서 약간 좀 대화할 때 정말 이제 한글 정확하게 써서 보내야 되죠. 네, 다들 그렇게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라인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이제 라인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좀 애매한 게 라인 치면은 뭐 누구누구 라인이다 이런 것도 함께 뜨기 때문에 라인에다 이제 포함어로 네이버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1년 동안 1480여 건 언급됐는데 사실 이거보다는 좀 많다고 봐요. 한 두세 배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연관어 1위는 네이버였고 2위가 카카오톡입니다. 그 이모티콘 교류가 활발하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모티콘이라는 단어. 이게 네일하고 네일아트라는 단어가 또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하고 봤더니 그 라인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요새 네일아트로 많이 붙인대요. 네, 그래서 이게 함께 뜨더라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박스를 또 여기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것도 연관으로 볼 수가 있었고. 아,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 한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라인 프렌즈 스토어라든지 뭐 이모티콘 이런 단어들 가장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홍쌤 그렇다면 라인의 공채 어떻게 진행될까요? 공시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라인 플러스에서 이제 서비스 기획 인턴 채용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직군으로 우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다음에 이제 웹 프론트엔드 개발, 그리고 이제 기획 UX,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쪽으로 또 채용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IT 서비스라고 하면 모바일과 관련된 웹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UX UI가 이런 SNS라든가 포털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으로 채용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인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턴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 이후에 또 이제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심사를 통해서 전환이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입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곳이다. 그래서 도전 정신 갖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비트코인을 거래한다고 카더라. 커다라. 예, 암호화폐 비트코인이죠. 자, 이제 거래소에 가지 않고도 우리 라인으로서 예, 우리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라인이 근데 합법적인 건가요? 이게? 실제로 이제 모바일 플랫폼 회사라고 우리가 얘기한 라인 플러스가 블록체인 기술 전문 자회사, 그러니까 언블락을 이제 출범을 시켰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사업을 본격화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라인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쥐고 있는 거고 그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뭐 다른 금융이라든가 부가적인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 라인 관계자들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앞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블록체인 기술 관련돼서 채용도 있을 거라고 해요. 채용의 분야를 보면 토큰 이코노미 설계가 이루어지는 파트, 그다음에 엑셀레이팅 투자, 그다음에 암호화폐 마켓 리서치 쪽으로도 이제 채용을 할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SNS 일반적인 그 채널을 확장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의 또 직원분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7월에 공개한 자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8,155만 원입니다. 예, 상당하죠. 사원이 4,255만 원, 대리가 4,765만 원, 그리고 과장이 6,159만 원, 차장이 7,608만 원, 그리고 부장이 9,241만 원인데 와 부장급 되면 거의 1억 가까이 되고요. 근데 뭐 큰 정보는 아니지만 이제 제 아내 가장 친한 친구가 이 라인을 다니고 있거든요. 뭐 다닌 지 한 6, 7년 됐는데 꽤 큰 돈을 모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구하실 때 라인 쪽 괜찮다 추천드립니다. 경수님 친구분은 결혼했어요? 이제 합니다 올해. 아이고, 늦었네. 네. 동료들도 있으니까요. 네네. 네. 자, 알겠습니다. 홍쌤, 라인에 입사하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과학을 했던 친구들이 주로 이제 쓰는 파트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뭐 다음이다, 카카오다, 네이버다, 그다음에 게임 포털 기업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쪽이 이 코딩 시험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드 리뷰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트 메이커, 삼성전자다, 현대자동차다 이런 제조업체에서도 SG군, 소프트웨어 인력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SI라고 얘기하는 ERP 시스템을 만드는 삼성 SS, LG CNS 뭐 이런 기업들의 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융 IT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했던 친구들은 이 네 가지를 타겟으로 놓고 각기 타겟별로 나의 코딩 프로젝트를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내냐 이 부분이 취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구기업. 네,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동일본 대지진, 샵 국민 메신저 인 재팬입니다. 우리 라인의 탄생 배경에 관한 얘기인데요. 라인이 일본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탄생 배경이 무엇인가요, 전쌤? 이 라인은 라인 주식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의장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그러니까 전화가 먹통되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서로 안부를 물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트위터 같은 SNS를 활용해가지고 가족들의 안부를 서로 묻는 걸 보고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창안했죠. 그래서 일본에 체제하면서 직접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고요. 2013년 이후에 라인 매출의 80% 정도가 일본에서 지금 발생했고 종류별로는 게임 매출이 50% 정도, 그다음에 캐릭터 매출이 30% 정도로 일본에서는 뭐 거의 국민 SNS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자유민주당, 정치권에서도 라인의 계정을 가입하고서 어떤 총리 관저라든지 내각 홍보실 등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라인 쓰고 일본 기관들이 라인을 활용할 정도로 일본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만이나 베트남 쪽 가더라도 사실은 SNS로 이 라인을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태원에 가면은 라인 프렌즈 매장 있는데 거기 가면 일본인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뭐 중국말 쓰는 분들, 그다음에 베트남 분들 이렇게 가장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도 처음에 라인 나왔을 때 이게 뭐야 했는데 해외에서는 확실히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탄생 배경도 그렇고요. 워낙 일본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라인을 일본 기업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기업이 맞는 거죠, 홍쌤? 그러니까 자회사로 쥐고 있죠.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우리 국제 경제라든가 이제 기업들의 투자를 보면 국적이라는 게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롯데는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 근데 뭐 그런 기준점을 만약에 우리나라로 두드리게 되면 적용시키면 그럼 쌍용 자동차는 어느 나라 회사예요?
그 마인드라 자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쌍용차를 인도차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티볼리 산 다음에 뭐 나 인도차 샀으니까 카레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적이라는 예전에 외제차가 있었는데 이제 무슨 차가 있죠? 수입차가 있죠. 그러니까 차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국산차, 해외에서 만들어서 들어온 수입차.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 그러니까 국적의 개념보다는 그 국가에 누가 투자를 많이 하고 매출을 거기서 발생하고 부가가치를 어디서 창출하냐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주는 거니까 라인의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그 소속은 이제 자본 귀속이 이제 네이버 쪽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또 거기서 많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면 또 일본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샵 면접 전에 숙제 먼저, 샵 과제 전형입니다. 우리 입사 시험 전형을 보면 보통은 서류, 필기,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라인도 크게 보면 같지만 필기 전형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직접 가서 시험 보는 게 원래 정석인데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과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과제 전형 어떻게 하는 건가요, 쌤? 그러니까 서류 전형 한 다음에 직무에 따라서 사전 테스트랑 과제 전형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일로 과제하고 그다음에 제출 기한을 알려주고서 딱 그 시간까지만 이제 받도록 되어 있고요. 과제는 뭐 직무별로 한 2개 정도가 되는데 코딩을 한다거나 그 이상급의 과제인데 여기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고요. 그래야지만 다음 단계 면접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제 한간에는 그러면 옆에서 누가 도와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전문 지식들 이제 면접 가서는 다 들통나게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쉽진 않은 상황일 것 같고요. 어쨌든 집에서 보는 게 원래 오픈북이 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집에서 하는 과제라서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 놓을 수 있는데 여기서 대거 탈락자가 발생하는 만큼 상당히 쉬운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네. 네. 라인이 과제를 낸다는 건 1차적으로 실무에 관한 기본 실력을 검증한다는 거겠죠, 쌤? 아, 근데 이거는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자체에 좀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공계는 기계공학 학점이 높은 친구들이 실제로 재료역학 해석을 잘하고 전자공학도로서 학점이 높은 친구들이 회로도를 잘 읽어요. 그런데 코딩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 분야 이공계들 아실 텐데 이쪽은 그 코딩 자체에 대한 알고리즘과 논리적인 해석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좀 오타쿠 같은 느낌? 여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실제로 코딩 실력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학업 관련된 시험은 좀 못 보는 편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 다른 이공계를 뽑을 때는 삼성 같은 경우도 학점을 되게 많이 본단 말이죠. 쭉 이제 살펴보고 실제로 이번에 제 합격했던 제 한 300명 넘는 삼성 합격자들의 학점을 딱 보니까 최종 합격자들 평균이 3.7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꼭 학점이 높다고 해서 공학적인 실력이 높다라고 확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이런 알고리즘 코딩, 언어 코딩 학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쪽 분야는 좀 특화되어 있는 채용 프로세스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학력이 좀 파괴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보일 그렇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지금 제 예전 학생들 보면 완전히 서울 하위권 대학으로 이제 뚫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삼성전자 SG군으로 취업한 재학생은 수학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컴퓨터 공학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이게 좋아서 좀 토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좀 전형적인 좀 공학도 그러니까 좀 집중력이 있고 좀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경험 자체와 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테스트의 뭐 취지와 목적을 더 살리는 전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취준생들과 함께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인의 10년 후 단영 학생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라인이 4차 산업혁명의 두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재난 시에 비상연락망 1순위로 도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에서 두각을 낼 것 같은 이유는 지금 라인이 중장기 성장을 목표로 하고 결제나 인공지능 또 핀테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결제는 라인페이의 가맹점을 확대하고 있고 또 핀테크 시장을 활성화하고 암호화폐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스피커 사업이나 쇼핑 렌즈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또 오사카 지진 때 이 라인이 큰 역할을 해냈죠. 바로 가족의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전화가 목통이 된 상태에서 한 건데 이미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는 라인을 이용해서 재난 상황을 연계하고 또 피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점으로 삼아서 앞으로 일본에서 입증이 된 만큼 세계 어디서든 재난은 일어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강점으로 여기고 굉장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단영 학생 다녀왔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발음이 굉장히 네. 좋으시네요. 홍경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요? 근데 좀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지나간 느낌? 네, 너무 좀 빨리 지나가서 조금 이게 뭐 얘기는 다 알아들었는데 네. 조금 뭐 확실한 정확하게 좀 뭘 제대로 찝히지 않은 느낌? 아무튼 약간 느낌? 제가 당장 뭐 어떤 질문이나 이런 의견이 생각이 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한편의 뉴스를 들은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 좀 더 두각을 드러냈다기보단 뭐 현재 이 기업에 대한 이슈와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데 좀 더 중점이 있다? 이런 기분이 좀 들었는데 그냥 본인의 좀 더 창의적인 의견을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네. 전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전달력은 그동안 했던 학생 중에 최고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 이야기 해줬는데 4차 산업이라든지 뭐 핀테크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엔 아마 지금 뉴스를 검색해서 현재 이미 이 라인이라는 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라인이 현재 어떤 사업에 관심을 두고서 미래에 투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조사 플러스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된 늘 뭐 강조하는 거지만 아이디어만 좀 더 덧대진 상태에서 이 정도의 어떤 전달력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비전문가로서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전문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단영 학생이 지금 현재 라인과 관련된 이슈들은 정확하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조금 더 일본에만 축소될 것이 아니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라인 벨트라고 얘기하는데 애초에 네이버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을 우리가 알다시피 포털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시장을 네이버가 다 먹었고 이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SNS 이런 채널만큼은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이쪽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아시아, 일본에 이르는 라인 벨트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일본이 물론 효시지만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을 좀 시장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엔 네이버가 꿈꾸는 우리 다음 버전을 보면 뭐 네이버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포털 메이커이지만 포털 기업이고 실제로 구글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럼 구글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자율주행에도 투자를 하고 유튜브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투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IT 산업에서 지금 네이버가 꿈꾸는 그런 글로벌 IT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채널 사업과 플랫폼 사업과 그다음에 기술 사업 하다못해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으로의 좀 확장성을 얘기하면 내용이 조금 더 차별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기업을 검색해서 나오는 뉴스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약간 이종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이버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할 때 구글도 해보고 애플도 해보고 삼성전자도 해보고 현대자동차까지 그러니까 어떤 이종 산업 간의 경쟁에 대해서 기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국가 관련된 부분들을 일본어만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넓히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발표 내용도 물론 좋았지만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알아본 게 있었는데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돼서 제가 가늠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바로 태국에서 실내 테마파크로 최초로 만든다고 했는데 근데 8월 7일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 성과가 없어서 가늠을 못했는데 혹시 캐릭터 테마파크 산업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하면 그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가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단영 학생 그걸 찾았어요. 네. 야 얘네가 지금 막 SNS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시장에 테마파크 사업을 한대. 네. 그러면 그 테마파크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얘기하는 게 더 차별화된다고요. 그 뉴스는 다른 학생들도 다 봤을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라인의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태국의 테마파크가 열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뽀로로를 보면서 느끼겠지만 나중에는 컨텐츠 사업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확장을 시키는 거죠. 네, 그게 알겠습니다. 면접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요. 여러 기업에 동시에 합격한다면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요. 일단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에 가고 싶었던 직무라면
주저없이 그거를 선택할 것 같은데 만약 그가 아니라면 저는 직무를 먼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현실적인 걸 볼 것 같은데요. 일단 자취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집에서 다닐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볼 것 같고 또 근무 형태나 급여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담임 학생이 이제 자취 이런 근무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여성 구직자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지방 근무라든가 파견 근무를 그는 결국 너는 기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건 뺏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한 어떤 회사 그것과 비슷한 인더스트리에 뭐 비슷한 직무를 안 썼다고 하면 믿지 않겠죠. 도전했다고 하고. 근데 지금 내가 면접을 보는 기업보다 누가 봐도 훨씬 더 레벨이 높은 기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얘기해서 그럼 네가 거기 동반 합격했을 때 우리 회사로 오겠냐? 이 납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기업 그 기업과 비슷한 산업, 비슷한 직무에 조금 더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진행 중이다. 그래서 동반 합격이라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도 나는 귀사를 선택하겠다는 믿음을 객관화시킬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라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단영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저는 지금까지 라인 하면은 캐릭터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이번 방송을 해보고 또 많은 의견들을 들어보면서 다양한 플랫폼이나 또 3D 업체 또 비트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 자,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7월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8월을 맞이하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남아있는 한 달을 정말 타이트하게 보내셔야 되는데 아직도 만약에 9월 시즌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학시험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하반기하고는 멀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서야 인턴을 찾는다. 그다음에 이제서야 내가 어떤 기업에 가기 위해서 자소서 항목을 지금 찾아본다. 메인 대기업들을. 그러면 이제 하반기하고 좀 멀어져요. 요즘 취업은 템포가 빨라야 되니까요. 설령 나는 그거 아직 준비 안 돼 있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뭔가 일을 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아있을 때는 갖고 있는 걸 정리하는 것만 다 해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직무 역량을 잘 추스려가지고 자소서 에피소드 구조를 잡아야 되고 기술적으로 그간 내가 인적성 공부를 해왔다 하면 이제 그 공부 과정을 시간 제거 푸는 연습을 통해 나한테 미진한 파트를 빨리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남아있을 때는요. 제발 여러분들 저는 학생들한테 밖으로 나돌지 말고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이 시간 자기 학습 시간이 많아야 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 달 남은 9월 시즌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영 학생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잘해줬는데 어땠나요? 네, 저는 사실 많이 떨리고 또 긴장도 많이 했는데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많은 정보도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마지막에 알려주신 대로 고삐를 당겨야 할 시간인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알아봤습니다. 제가 라인을 다운 받아놓고 써보진 않았는데 오늘 한번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라인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연락 가면 받아주실 거죠? 네. 뭐 글로벌 도모다치들과 함께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도모다치라는 말을 배워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